안녕하세요. 오지 않는 당신의 기다림화가 또 왔습니다. 오늘 다이나믹 듀오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김태리 씨와 홍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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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리님 탐조 정말 재밌으신가요? 제가 이 취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산비둘기 보시는 게 아닌 거죠. 산비둘기 꾸꾸꾸꾸 이거 보는 게 아니죠. 갈! 근데 갈이 뭔가요? 꾸짖을 아, 갈. 꾸짖을 갈, 아, 꾸짖을 갈, 검은 현, 싸가지 없을 무, 그거 맞죠? 싸가지 없을 무!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시면서 제가 선물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담았거든요. 아, 요게 이제 홍경 씨 거고, 감사합니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태리님 겁니다. 태리님은 향이 두 배네. 테리 씨가 아직 연기하지 않은 배역들이 궁금합니다. 훌륭한 배우에겐 역할이 찾아간다지요. 어느 배역들이 테리 씨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또 테리 씨가 너무 많은 마음들을 나눠주고 오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요. 원래 걱정은 알아서 잘할 사람을 두고 할 때가 가장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테리 씨, 점점 더워집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올여름도 시원하세요. 상훈 올림. 추천 음악 있어요. 윤도현 밴드의 먼 훗날, 장들레님의 아는 사람이라는 곡이랑 3번 크러쉬님의 Everything Happens to Me. 우와, 다 들어볼게요. 저도 들어볼게요. 너무 노래 좋아요. 화면을 보다가 나로 몰입되는 역할을 홍경 씨가 맡아줘서 고마운 적이 있었어요. 나도 몰랐던 표정들을 나보다 더 잘 보여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 하나로 홍경을 꼽기에 망설인 적이 없어요. 저의 그 순간의 벅참 이상으로 보람과 경의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대박이다. 너 진짜, 여기 진짜.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감동했어요, 이거. 네. 와. 저에게 주신 추천곡은 윤석철 트리오의 독백이라 착각하기 쉽다와 크레지콰이 내게로 와. 맞습니다. 꼭 한번 되게 좋아. 촬영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사실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사실 비슷했어요. 굉장히 좀 좋아하는 배우다라는 측면에서 그 사실 좀 동어반복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태리 씨 이거를 홍경 씨로 바꿔도 되고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제거 좋은데요? 제게 더 좋은데요? 야, 그럼 대단한 성공입니다. 여기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 저를 농담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를 뽑을 때 두 분이 항상 이렇게 진짜요? 그럼요. 발가락까지 세거든요. 제길.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5단계에 출연하실 모든 배우분들을 그 커버할 정도는 되는 거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펌프하면 구름 핸드워시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네 넣어서 이거 쓰시면은 구름 디스펜서. 성적인 거야. 우와. 오. 네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면서 우와. 스쿠비도를 좋아하신다는. 예. 뭐야? 저 이런 피규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이런 굿즈들 너무 좋아해요. 저도요. 오,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솔트앤페퍼입니다. 소금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톡톡. 사실 그렇게 안 쓰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엽네요. 약간 이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에요. 좀 이거 뜯어보시면 이것도 괜찮으실 수도 있는데. 괜히 욕심이 많아 그러는 거죠? 원래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러니까요.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면 이제 안 부러우실 겁니다. 그죠? 이게 훨씬 낫죠?
감사히 고이 잘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좀 배달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냉면 먹을까요? 아 여기 동안냉면이 냉면 괜찮아? 좋아요. 냉면 맛있겠다. 제발. 아 동안냉면 매운 거 아니에요? 동안냉면 맵긴 해요. 근데 배달이 안 되네요. 육상냉면 좋아하세요? 네. 저는 좋습니다. 비냉으로 하시나요? 물냉으로 하시나요? 그것이 항상 난제인데요. 네. 저는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너 뭐 할 거야? 그냥 물냉 하나 비냉해서 나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물냉 하나, 비냉 하나, 물냉 하나, 고기만두 2개. 두 분은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오, 일어나면 뭐 하세요? 경희가 좀 더 루틴화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좀 루틴화 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침을 꼭 먹습니다. 네. 눈 뜨고 바로 먹어요. 올리브유 한 숟갈을 먹고요. 아 그거 좋나요? 저도 요즘 그거 좀 고민 중인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크게 어떤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그거랑 레몬즙 좀 타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거만 드시나요? 그냥 올리브유 먹을만 한가요? 안 니글니글한가요? 제가 그게 처음에는 찬물 샤워도 하거든요. 네. 근데 찬물 샤워도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쉬워져요. 근데 올리브유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역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러고 한 일주일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괜찮더라고요. 예. 아무튼 저는 일어나서 올리브유 한 숟갈 먹고 유산균 먹고 밥 먹고. 저는 굉장히 루틴화되지 않은 일상을 지내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다음 날 나가야 될 스케줄의 시간을 계산해서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텀을 두고 네, 그 알람을 맞춰 놓고요. 근데 막 나가는 시간이 막 2시가 넘어서야? 그러면은 1시 정도의 알람을 맞춰 놔도 눈이 좀 일찍 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계란 먹던가, 예, 커피 마시던가, 그러고 유튜브 이제 보다가 나가는 것 같아요. 알람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잖아요. 하나만 맞추는 사람하고 막 엄청 여러 개 맞추는 사람. 전자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거의 그냥 내일 알람을 몇 시 몇 분쯤 맞춰야겠다라고 하면 이미 되어 있어서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저도 24시간이 다 돼 있어요. 잘 못 일어나시는 스타일? 굉장히 못 일어나는. 저도 굉장히 못 일어나는. 저도 아침잠이 좀 너무 어려웠어요, 삶에서. 저는 최근에 깨닫게 된 생정 꿀팁이 스마트워치가 알람이 남다릅니다. 막 이런 거예요? 스마트워치에서 톡톡톡톡 깨우는 게 다정한가요? 굉장히 다정하고 더 잘 깨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람이 막 이렇게 깨우면 굉장히 기계인데도 불쾌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살살 일어나야지 약간 좀 토도독 하면서 깨워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다정하구나. 경윤 씨는 한 번에 일어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좀 불면이 좀 심해요. 아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불면이 되게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좀 일찍 깨고 잠기도 밝아요. 전 그게 좀 신기한 게 제가 전날 3시에 자요. 그래도 늦어도 8시에 눈이 떠지고 4시에 자도 8시에 떠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못하니까 이게 부럽지 부러워요. 않아요? 그쵸? 아버지가 어릴 때 저 깨울 때도 벌떡 일어나 확 일어나.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전 이게 부러운데 잠을 그래요? 자는 거. 그니까 이게 웃기는 지점이라니까요. 아니야 서로가 서로. 네. 아까 말씀하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부러운 것 중에 제일 덜 부러운 거 아니에요? 잠 잘 자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모가 부러울 수도 있고 누군가의 연기력이 부러울 수도 있고 누군가의 뭐 재력이 부러울 수도 있고 근데 부러운 것 중에 제일 덜 부러운 것 같아요. 잠 잘 잔다. 아니에요. 전 잠 정말 중요한 거 정말요? 같아요. 전 진짜 파워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저 예전엔 진짜 풀 파워 내면은 정말 진짜 잠만보. 와, 전 얼마 전에 제가 장염 걸렸는데 지난주 주말에 제가 갱신했습니다. 14시간 잤어요. 그게 갱신이에요? 네, 제 기록인 것 같아요. 14시간 정도는 많이 주무셨나요? 14시간은 그럼요. 기본 잠 잘 자는 사람들은 진짜 공감할걸요? 제가 그 중학교 저도 엄청 작았었거든요. 항상 1번
이고 막 그랬는데, 근데 중학교 때 제가 겨울잠을 자고 나온 적이 있어요.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계속 방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왔더니 10cm가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친구가 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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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테리야 아 정말요? 뭐 좀 과장한 거겠지만 진짜 뭐 먹고 주무시고 이랬나요? 밥도 거의 안 먹고 진짜 내리 잠만. 네, 잠을 계속. 저 지금도 막 허리 아프고 뭐하고 막 잠이 잘 안 드는 순간에도 네. 그냥 누워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두 분 모시고 너무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학교 다니면서 근데 쟤는 진짜 멋있다. 쟤는 어떻게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피부에 여드름도 하나 안 나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지점에서 너무너무 부럽고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왜냐면은 그런 애들은 성격도 모나지도 않고 착해요. 두 분은 학창시절에 어떤 포지션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동경의 대상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키는 언제부터 컸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제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컸고, 그 전에는 다 작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작은 편에 속하지는 않았었고, 그래도 조금 큰 편에 속했던 것 같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그때도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극장이 이제 퇴근길이었는데, 하굣길이었는데, 하굣길에서 향한 근데 체육대회인가? 빨리 가고 싶은데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작아가지고 농구를 할 수 있고 족구를 할 수 있었는데, 족구 1등을 하면 너 빨리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1등을 하고 이렇게 집에 갔었던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럼 고딩 때 좀 날렸어? 근데 또 남고여가지고. 남고여도 나도 여고였어. 그래요? 태리님 탐조 정말 재밌으신가요? 그건 어떤 매력이 있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 네. 뭐 관찰해 보신 적은? 개미. 개미? 그 재미예요. 개미 보는 재미? 네, 그 재미예요. 그냥 아, 보고 있으면 얘네가 문화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우리랑. 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뭐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쟤는 저 두 번째 다리가 귀여운데? 약간 이런 거 느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 캣플릭스 같은 거? 캣플릭스라고 아세요? 그 유튜브에 여기 카메라 해놓고 여기 씨앗 이렇게 해놓고 새가 계속 먹고 가고 하면 고양이가 계속 보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걔들도 그 패턴이란 것이 있어가지고요. 뭐 둥지가 있는 구역이나 혹은 사냥을 하는 구역이나 혹은 잠만 자는 구역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잠만 잔다고 하면은 그냥 자는 애들을 계속 한 스팟에서 이제 계속 구경할 수 있는 거고, 뭐 둥지다 그러면은 막 그 시간 맞추는 재미도 있고요. 자, 하계에 언제쯤에 이제 새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달라요. 제가 이 취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산비둘기 보시는 게 아닌 거죠. 산비둘기, 꾸꾸꾸 이거 보는 게 아니죠. 산비둘기도 보죠. 근데 조금 더 사람 손이 좀 더 멀리 있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 버드워칭을 처음 이제 시작할 즈음에는 비둘기, 까치, 흔새 별로야. 나는 희귀한 새 볼 거야. 막 이러면서 희귀한 새 출몰 지역 막 어디가 볼 수 있을까 그러고, 도심에서 보는 새들은 막 무시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드워칭을 좀 자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까치가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흔새들까지 이제 막 마음이 막 가는 그 순간까지 왔다. 제가 좀 요새 천선란 작가님의 네. 천개의 파랑인가 네. 그걸 읽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 시대가 멀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주 배경이 이제 경마장이고, 그 경마장에서 이제 뭐 말을 타는 기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 빨리 못 달리는 이유는 사람의 이유도 있대요.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그 사람의 무게가 더 가볍으면 말이 더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겐 더 큰 유흥인 거죠. 그래서 AI가 그런 세상인데 뭐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 챗GPT나 이런
AI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 같아서. 너무 도래했죠. 네. 홍경님께서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반 영화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으시다고 이제 약간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부터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에 영화들이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사실 뭐 어떤 영화다 이렇게 특정기보단 뭔가 흔히 그때를 두고 이제 르네상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젊음과 그 배우나 혹은 어떤 아티스트들의 젊음이 만나서 같이 산업과 성장을 했던 그 순간들이 부럽다라는 말이 맞을까? 부럽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좋지만 그때 뭔가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생동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텐트 쳐보셨어요? 들어봤죠. 그 텐트 말고 천막, 그 뭐라고 타프. 네. 타프 하면 요거 두 개를 먼저 박아놓고 그 뒤에 이렇게 힘을 받게 해야지 이렇게 딱 펼쳐지잖아요. 근데 두 분이 중심이 돼서 축이 돼서 작품 활동들을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인드맵처럼 쭉쭉쭉 뻗어나는 것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말이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감독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테리님이나 경님을 좀 부러워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은 무슨 말인지 전달되셨죠? 제가 사실 원래 질문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질문이 아니라 칭찬만 하고 끝났네요. 아, 칭찬이 끝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생각났어요. 두 분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해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좀 끌리는 것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요. 글하고 감독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캐릭터가 기능적이지 않고 좀 잘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 봤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가씨 지나고 몇몇 작품 맡으면서부터 그때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근데 지금은 뭔가 조금 더 이 캐릭터, 이 글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지금껏 안 보여줬을, 내가 지금껏 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 홍보하고 있는 이제 이별이 필요한의 난영이 같은 네. 역할도 좀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되게 새롭고 도전이고 너무 경님은 어떠세요? 전 또 원초적으로 비슷한 건 재미인 것 같아요. 호기심. 그러니까 이게 내 호기심을 자극하냐 안 자극하냐 이게 제일 크고, 이제 그게 해결이 되면 이걸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것 같고, 그냥 궁금함이 생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모습일 수도 있고 선한 면일 수도 있고 그냥 얘 자체가 궁금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이 친구의 뭐 사악한 면일 수도 있고, 근데 언제나 양면이 다 존재하고 단면적이지 않은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 그걸 봤을 때 호기심이 가고, 그럼 그게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두 분이 이제 나오시는 이별에 필요한 우주 나사에서 일한 난영이랑 제이, 그 내용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네. 이제 화성 탐사를 하는 분이셨고, 근데 이제 난영이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제 엄마가 화성에 가가지고 이제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엄마가 갔던 길을 걷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이제 트라우마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가 그 트라우마를 손에 쥐고 이제 제이를 만나요. 네. 제이는 뭐 지구에 이제 땅을 붙이고 사는 아이고, 제이도 제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원래 음악을 하는 친구였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음악을 잠시 쉬고 있는, 이제 난영이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되고. 난영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계속 서로에게 서로를 알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로맨스 영화입니다. 그럼 이별의 피로난에서는 어떤 모습이
태리님이 여태까지 안 보여줬던 모습이었나요, 난영이? 저는 난영이의 평범함이 좀 끌렸어요. 이게 근데 나사에서 네. 하고 막 엄마가 우주비행사고 맞아요. 본인도 그 꿈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친구한테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일 수 있는데 근데 난영이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난영이가 막 뭐를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이나 또 뭔가를 어떻게 잘못됐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어떤 난영이만의 방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20, 30대 여성의 네. 어떤 그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의 연애 어떤 그런 부분들. 작중 배경이 2050년인데 딱 지금부터 25년 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25년에는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25년 뒤에요? 네, 2050년에는. 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근데 지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맞는 이게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맞습니다. 외부적 환경이 좀 많이 그거 할 것 같아가지고 25년 근데 그러면 2050년에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주의세요? 아니면 아깝다는 주의세요? 저는 아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막 개인으로서 그냥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아껴두고 모으고 아, 미래를 위해 참기보다는 좀 오늘을 즐기는 편이라서 그 2050년? 오케이. 상관없어. 비교적 행복한 수치 좀 높은 편인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페리님은 미래를 위해 좀 약간 좀 참는 편이세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계속 하는 생각이 그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생각을 막 많이 하는데 왜냐면 주변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되게 운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소중한 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요즘 들어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답은 뭐 없고 저는 그 지점에서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저희가 2050년 얘기도 하고 어쨌든 약간 화성으로 상징되는 이제 공간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그 조선시대 어느 양반 무덤에서 발견된 편지인데 그거 혹시 편지 아세요? 원래 몰라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한테 쓰는 편지가 있는데 내용이 이거였어요. 왜 날 두고 먼저 갔어요? 뭐 내가 어떻게 혼자 키우라고 막 이런 그 편지 글이 있었어요. 와 조선시대 생각하면은 막 되게 뭐 사극 말투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데 어투나 조사만 바뀌었지 지금 연애편이랑 사실 똑같고 그때도 똑같은 연애하고 똑같이 하고 그런 뭐 감정의 흐름 생각하면 사실 25년은 뭐 먼 미래도 아니죠. 근미래죠 완전.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25년 후에 연애 편지를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갈! 근데 갈이 뭔가요? 꾸짖을 갈. 꾸짖을 갈. 전 설마 그건가? 저는 왜 꾸짖을 갈 거물현 싸가지 없을 모 그거 맞죠? 싸가지 없을 모. 뒤에는 몰랐어요. 싸가지 없을 모는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사담이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유병재 네네네. 같이 홍보하러 만나봤잖아요. 근데 진짜 두 분 다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배운 유머, 그 똑똑한 분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고급스러운 유머에 제가 지금 너무 반하고 있어요. 정말요? 싸가지 없을 모에서 느낀 거야? 싸가지 없을 모. 심지어 쓸 줄도 압니다. 나도. 네. 싹수 누를 황. 네. 끝이에요, 이제? 와. 근데 또 이제 세팅하면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제가 할게요. 역시 만두 2개 시키기 잘했다. 아, 그러네요. 세 개씩 오네. 목소리의 귀함을 좀 알게 됐어요. 2주 정도 된 것 뭐에서 같아요. 목을 쓰셨어요? 성대 폴립이 생겨서 계속 쉰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목이 쉬었나 하고서 하고 좀 가다듬고 했는데 안 좋아져서 근데 그러면 5일 동안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잡고 하다가 점점 더 심해져서 수술을 강행하고 지금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두 분 연기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공기를 얼마나 이제 아. 넣냐 마냐의 문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은 확실히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공기를 많이 안 넣으면서도 감정이 풍부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랬었고 훨씬 더 액티브한 것 같아요. 네. 그 목소리 연기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 나의 몸뚱아리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요거 하나니까 물론 요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야겠지만 그게 되게 처음에는 이렇게 올가매게 다가왔다가 저도 이제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담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재밌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젓가락 하나로 면 먹기 성공했을 때 짜릿함? 그런 거죠. 젓가락 두 개로는 다 누구나 다 먹죠. 근데 내가 하나 이렇게 저렇게 잘 이렇게 면의 그 담음새를 잘 이렇게 분석. 저희 구독자분들을 빠둥이라고 하는데요. 빠둥이 여러분들께 혹시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빠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상우님을 뵙네요. 또 가장 상우님다운 모습일 때 또 뵈가지고 또 너무 영광스럽고요. 경이랑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별에 필요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경이 말씀해 주세요. 상우님, 상우 선배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고 공식적으로는 이별의 필요한으로 이렇게 뭔가 하는 게 마지막일 텐데 근데 그 마지막을 같이 이렇게 빠둥이 여러분들과 또 상우님과 함께해서 또 누나와 함께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뜨거운 걸 안 시켜서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죠.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